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부인이자 필리핀을 말아먹은 사치의 여왕으로 악명을 떨친 이멜다 마르코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멜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자녀를 11명이나 두었지만 그리 성공적인 삶을 산 인물은 아니었으며 돈 문제로 인해 가정불화도 빈번했다. 때문에 이멜다는 그리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멜다는 자라면서 굉장한 미인이 되었고 말솜씨 또한 매우 좋은 편이라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마닐라에 유학할 당시 늘 곁에 남자들이 졸졸 따라다녔을 정도였으며 특히 25살 때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예뻤다고 한다. 그래서 미스 마닐라에 도전해 1등까지는 못했지만 뮤즈 오브 마닐라로 선발되었다. 이멜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상류사회에 진입하였고 사교계에서 상당한 유명인사가 되었다. 페르디난드와 이멜다는 파티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멜다를 본 페르디난드는 한눈에 반해버렸다. 문제는 페르디난드가 이멜다에 비해서 외모나 키가 너무 형편없었고 무엇보다도 페르디난드는 이멜다보다 12살이나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이멜다는 페르디난드에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이멜다와 결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이멜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멜다는 아래 서술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치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11일 동안 무려 11개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는데도 페르디난드의 청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페르디난드는 지치지 않고 프로포즈를 한 끝에 이멜다와 간신히 결혼했는데 이멜다가 승낙할 당시에 페르디난드는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한다. 이멜다, 언젠가 대통령의 부인이 될 생각은 없어요? 이때 이멜다는 사교계에서 연애하던 상류층 부자 남자에게 버림받고 크게 낙심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세상을 담쌓은 듯 시리에 빠져있던진 이멜다를 한결같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준 것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멜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에 전도유망한 젊은 정치인인데다 엄청난 가문의 배경을 가진 페르디난드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이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필리핀의 대통령을 목표로 하자 이멜다도 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 당시의 행적은 이후의 막장 행각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정도로 완전 무결한 내조의 여신이자 현숙한 귀부인이었다. 우선 선거 유세 현장에서 연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저명 인사들의 부인들의 모임을 조직해서 선거 자금을 마련했고 성대한 연회를 열어 그녀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면서 페르디난드의 지지율을 높여나갔다. 이뿐만 아니라 이멜다는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필리핀 전국을 누비고 다니기까지 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 지방들을 방문하거나 고무보트까지 타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 거기서도 흙을 다 묻혀가면서 모내기를 하거나 농사를 도왔다. 이런 일들을 수천 개의 섬에서 할 만큼 그녀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196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페르디난드는 이멜다에게 내가 얻은 표의 3분의 1은 당신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 전까지는 남편 옆에서 영부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이멜다는 남편의 이기재임기부터 점차 사치향락의 맛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의 계엄령 선포 이후로는 대놓고 명품들을 쓸어 담아갔다. 이멜다는 계엄령 선포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직과 마닐라 시장직을 지냈으며 그 기간 동안 남편과 함께 필리핀의 국가재정을 횡령하거나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쓸모없는 사치성 사업을 벌여서 필리핀을 말아먹었다. 흔히 이멜다 마르코스가 사치스러운 사실은 알지만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으로 나도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치품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정말로 사실이다. 아니, 알려진 이야기는 진실에 비하면 새발이 피일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비자금이 든 사과상자 이야기는 언발의 오줌 정도도 안 된다. 훗날 이멜다가 남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함께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을 때 이멜다가 살던 대통령궁 지하에는 가로 21m, 세로 21m의 커다란 방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이멜다의 사치품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대통령궁을 방문한 영국의 사진기자 알렉스 보이는 대통령궁 지하에 있는 이멜다 마르코스의 옷장 속에 쌓여있는 세계 최일류 유명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최고급 의상과 구두, 핸드백, 그리고 장신구들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마르코스 부부가 1986년 하와이로 망명했을 당시에 발견된 이멜다의 사치품 목록이다. 최고급 브랜드의 구두 3,000켤레. 심지어 금이나 은으로 장식된 구두는 기본이고 1980년대에 배터리를 구두에 장착해서 당시에 움직일 때마다 빛이 나오는 구두까지 있었다고 한다. 수백 벌에 달하는 최고급 의상 그리고 길이가 2m가 넘는 대형 거울 옆에는 프랑스 루이비통 손가방이 가득 쌓여 있었다. 최고가의 파티용 장갑 68별의 각종 유명 브랜드의 팬티 3,500장, 최고급 이브닝 가운 2,000벌, 최고급 검은색 브래지어 500개에 심지어 방탄이 가능한 브래지어까지 있었다.
최고급 가발 30개, 그리고 아직 뜯지도 않은 스타킹 박스 200개, 최고급을 자랑하는 수백 개의 보석 상자. 그중 한 보석에는 19,000달러, 원화 약 2,500만 원의 가격표가 붙은 보석도 발견되었다. 방 한쪽에는 최고급 신상 명품 가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는 청구서들을 조사한 결과 이멜다는 오전에 100만 달러, 원화 약 13억 7천만 원, 오후에는 200만 달러어치, 원화 약 27억 4천만 원의 골동품을 사들였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청구서에 의하면 이멜다는 10만 7천 달러, 원화 약 1억 5천만 원짜리 이브닝 가운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 발렌티노에게는 실크 드레스 6벌을 한꺼번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멜다의 옷장에는 세계 각국의 드레스와 갖가지 색상의 의상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구찌 핸드백들이 선반 위에 가득 쌓여 있었다. 이멜다의 침대 옆에는 선반 가득하게 비디오 테이프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게 고작 한 방에서 발견된 사치품들이다. 저 사치품들을 사들이지만 않았어도 필리핀이 경제가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멜다가 살았던 말라카냥 궁의 인테리어는 최고급이다. 말라카냥 궁의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며 천장은 수정 샹들리에로 장식되었고 욕실에는 황금으로 된 세면대가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도금이 아니라 순수하게 100% 황금으로 된 세면대라는 점이다. 그리고 침실에는 황금으로 도금한 이멜다의 동상이 있었는데 이멜다는 자신의 황금 동상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다고 한다. 물론 건물 안의 거의 모든 물건들은 최고급의 명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필리핀 여행에서 유명한 관광 코스인 코코넛 궁전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이멜다의 사치욕 때문에 만들어졌다. 1981년 코코넛 껍질을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섬유로 건축자재로 사용해서 만들어진 건축물로 약 400억 정도를 들여 지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었지만 이를 본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궁전이 너무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판단해서 코코넛 궁전에 체류하는 것을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말라카냥에서 마르코스 부부와의 국빈 만찬 때 요한 바오로 2세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 고 마르코스 부부에게 설교했다고 한다. 마르코스 부부가 해외를 방문할 때는 전용 비행기 2대를 사용했는데 그중 한 대는 자신과 측근들을 태우기 위한 비행기였고 나머지 한 대는 자신의 드레스와 여행용 가방 300여 개를 싣기 위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무엇을 가지고 다녔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물품들을 싣고 여행을 다녔다. 이멜다가 덥다고 바기오에가 있을 때 파티를 할 곳이 없다면서 파티장을 지어달라 고 남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게 떼를 썼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곳이 현재까지 바기오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회의장인 컨벤션 센터이다. 한술 더 떠서 그 건물이 다 지어지자 파티를 하는데 설탕이 모자라자 군용 헬기로 설탕을 실어 날랐다고 한다. 헛소문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약 1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무려 수십 개가 넘게 만들었다고 한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대한 연회와 수많은 파티, 그리고 특히 세계 굴지의 패션쇼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물론 갈 때마다 돈을 마구잡이로 뿌려댔다. 뉴욕에서 쇼핑할 때에는 수행원 40명이 이멜다의 쇼핑을 보조했는데 그때 들고 다닌 옷가방의 수가 300개가 넘었다고 한다. 하루에 한 백화점에서 1만 달러, 원화 약 1,360만 원이 넘는 쇼핑을 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뉴욕의 최고가 호텔에 묵으면서 매일 5,000달러, 원화 약 680만 원어치의 꽃을 매일매일 주문했다. 파티 용도로 뉴욕에 별도의 아파트를 구입했고 가구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150만 달러 원화 약 20억 5천만 원을 지출했다. 1980년대에 150만 달러를 사치 비용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멜다의 사치가 신기했는지 미국 신문에 여러 번 이멜다의 사치가 보도되었다. 특히 어느 날에는 미국 신문 일면에 이멜다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달러 잡아먹는 불가사리 이멜다였다고 한다. 근데 이멜다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했으며 그 신문 1,500장을 복사해서 주변 지인과 필리핀인들에게 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신문기자들이 이거 영부인님 비난하는 기사인데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알아보고 황급히 복사를 취소시켰다고 한다. 또 이멜다는 뉴욕에서 500만 달러, 원화 약 68억 원어치의 관광여행을 했다. 새로운 해변에 리조트를 조성한답시고 호주산 모래를 비행기로 실어 날랐다. 맨해튼에 있는 건물들을 사들이는데 1억 2천만 달러, 원화 약 1,638억 원을 쓰기도 했다. 또한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녀의 에피소드 중에서 이른바 치즈회항 사건이 있다. 1970년대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닐라로 돌아오던 필리핀 에어라인에 탑승한 이멜다가 비행 도중 갑자기 기장에게 로마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는데 그 이유가 로마에서 치즈 사는 것을 깜박해서였다. 하긴 우리나라도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죠.
이멜다에게는 이른바 비틀즈 스캔들이란 것도 있다. 1966년 한창 인기가 있던 비틀즈가 서독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을 도는 월드 투어에 나섰는데 이멜다는 필리핀에 도착한 비틀즈를 자신의 개인 파티에 초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그러자 TV에 나와 낙심했다며 눈물을 흘렸고 다음날 이멜다의 지지자들이 호텔과 공항으로 몰려들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비틀즈는 가까스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이멜다의 지시로 에스컬레이터는 중지됐고 경호요원 등은 자취를 감춘 상태로 간신히 필리핀에서 탈출했다. 비틀즈는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이멜다는 부동산 투자를 좋아했다. 일단 무조건 땅을 사놓고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부지를 재개발한 다음 땅값을 비싸게 팔거나 해외의 수많은 부동산들에 투자했다. 은닉시킨 재산은 약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으로 따지면 10조 원의 금액이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부동산은 미국의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비리는 우리나라와 뭔가 비슷한 듯. 이멜다 마르코스는 자신의 51번째 생일을 경축한답시고 동물원을 하루 동안 무료로 개방했고 상인들이 파는 생활필수품, 사실상 모든 필리핀 물품들의 가격을 10%씩 인하해서 팔도록 명령했다. 물론 상인들은 그 할인 가격을 다 고스란히 자기가 뒤집어 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멜다가 모든 버스 운전사들에게 무료로 운행하도록 명령하자 열받은 운전사들이 운전을 거부하여 수많은 필리핀인들의 출근길이 막혀버리는 대혼란 상황이 발생했다. 하와이에서 망명 중일 때 이멜다 마르코스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3,000여 켤레의 구두를 수집한 것은 필리핀산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지 사치광이나 쇼핑광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신발은 필리핀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이며 내가 갖고 있던 신발은 모두 필리핀 제품이었다. 퍼스트레이디로서 국산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은 나의 의무다 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 구두들이 실제 필리핀 제품일 리 없지 않는가?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묻자 이멜다 가라사대 탐욕은 자선이다.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려면 일단 탐욕스럽게 모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물론 그 자선이 자신의 인생을 위한 자선이라면 딱히 거짓말은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필리핀을 말아먹고 1986년 민주화혁명 이후 필리핀에서 하와이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다. 하지만 1991년 필리핀 대법원의 사면을 받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필리핀에 귀국한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234만 표를 득표하여 건재함을 과시하였고 1993년에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998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필리핀에서 부패 혐의로 유죄받으려면 얼마나 해먹어야 되는 거야? 1995년 이멜다는 외아들과 함께 총선에 출마하였다. 그 결과 아들은 상원의원, 자신은 하원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계에 복구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이멜다 컬렉션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차렸는데 기업가로도 대성공하여 영부인 시절 못지않게 돈을 무진장 끌어모았다. 거기에다 딸을 일로코스 노르테 주지사로 당선시킨 덕택에 현재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래도 다행히 2010년에 베니그노 아키노 3세가 대통령이 되면서 부정축제한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이 진행되었기에 재산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부정축제 혐의로 환수당한 재산을 제외한 마르코스 일가의 남은 재산 역시 어마어마하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 필리핀의 부촌의 마르코스 일가 소유의 고급 저택을 세 채나 가지고 있을 정도다. 앞에서 말했듯 과거에 재산을 물쓰듯 써댄 이멜다가 사업을 하면서 전보다 재산을 더욱 불리고 있기도 하고 마르코스 일가가 국회의원과 공무원으로 잘 나가고 있는 명문가이기 때문이다. 2016년 총선에서도 일로코스 노르테 2구에 출마해서 99%의 득표율로 재선되었다. 딸도 노르테 주지사에 여전히 당선되었다. 이러면 필리핀은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게다가 그녀의 아들도 부통령에 출마하여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해서 무난하게 부통령에 당선될 듯 했지만 개표 중후반 들어 여당인 자유당 루니 로브레도 후보에게 역전당하는 바람에 낙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결국 현재 필리핀 대통령은 이멜다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되어 2022년 6월 30일부터 2028년 6월 29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필리핀을 가난 속으로 몰아넣고 아직도 대통령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멜다 마르코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